아시안컵의 첫 번째 경기인 바레인전이 많은 팬들의 이야기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번 경기를 짧게 요약하면 경고 카드로 노랗게 물든 경기, 위축된 한국, 기름과 물같이 섞이지 못하던 해외파 선수들과 국내 리그 선수들이었습니다. 많은 해외 팬들도 이번 경기를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반응은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3대1으로 끝났는데요. 많은 전문가와 해설가들은 이번 경기에서 주심이었던 중국인 조우페이 심판이 경기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정도로 경기에서의 판정의 개입이 심했다는 것인데요. 이번 경기는 A매치 역사상 37년 만에 최대로 옐로 카드를 많이 받은 경기라고 평가받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카타르의 무함마드 알 아자르 해설가는 이번 경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심판이 한국인 선수들에게 옐로우 카드를 줬던 수준의 파울을 바레인의 선수가 하면 주지 않았다. 한국 선수들은 경고를 많이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경고를 받을 두려움 때문에 항의를 크게 하지 못하는 그림을 보여줬다. 그에 따라 비디오 판독까지 넘어가지도 못하였다. 심판은 아무래도 한국을 지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 명만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라는 마인드로 경기 심판에 임한 것 같은 느낌이다. 이강인의 무릎이 아작날 뻔했던 바레인 선수의 파울에도 경고 하나 주지 않던 주심. 참 의심스럽다. 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바레인은 페널티 박스 근처에 10명 가까이 되는 선수들을 우겨넣고 수비를 하는 철통 수비를 했는데요. 경기 내내 우리 한국 선수들은 그 철통 수비를 뚫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고군분투했는데요. 초반 38분 손흥민 선수의 패스로 황인범 선수가 첫 골을 넣으며 아시안컵 리그 첫 골을 장렬했습니다. 바레인은 경기 내내 우측에서 수비를 하는 김민재 선수를 피해서 좌측으로 공격을 많이 시도했는데요. 그에 따라 바레인 선수들도 위협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의 빈자리를 크게 느낄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기회에서 황희찬 선수가 저돌적으로 들어가서 골로 이어갈 수 있었지만 조규성 선수와 몇몇 선수들의 선수가 실수 혹은 턴백을 감행하면서 골로 이어지지 못한 기회들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매치에서는 선수들이 서로 살이 닿기만 해도 옐로우 카드를 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초반 30분 만에 심판은 옐로우 카드를 5개나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에 보인 바레인 선수의 의도적인 핸드볼 상황에 경고 카드를 주지 않은 장면의 주심을 비판하는 네티즌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바레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 다리를 차면서 강하게 넘어뜨렸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점프하는 상황이었다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만 닿아도 한국 선수들에게 경고를 주던 저우페이 주심이 바레인 선수에게는 카드를 주지 않으면서 한국 축구 팬들의 분노 게이지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판정은 한국 선수들을 매우 위축시켰지만 한국 선수들보다 파울을 강하게 하던 바레인 선수들은 경고를 받지 않으면서 바레인 선수들이 후반에 위험한 파울들을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의 저우페이 주심은 바레인 선수들에게 경고 카드를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쉬운 판정이지만 우리 한국 선수들은 앞으로 이러한 주심을 만났을 때 울며 겨자먹기로 대처하는 법을 배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킬패스가 크게 돋보였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패스는 항상 킬패스로 이어지면서 큰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강인 선수의 킬패스가 너무 갑작스럽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이 그 패스의 속도감을 따라오지 못하여 골로 연결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킬패스를 받은 한국 선수들이 공을 트래핑한 이후 한 템포를 쉬는 동작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킬패스는 그 정도로 우리 편 선수들까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의 첫 번째 골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중거리에서 슈팅을 하면서 공이 신기하게 굴절하며 골대를 맞추고 골이 들어갔습니다. 경기 중 해설가는 이 공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골은 손흥민 선수의 발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경기가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와 황인범의 발에서 시작되고 그것을 이어받은 이강인 선수가 골로 이어가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조규성 선수와 이기재 선수의 플레이가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경기를 봤다는 한 바레인 네티즌의 댓글은 이러했는데요. 나는 이번 경기를 열심히 응원했다. 하지만 경기를 응원하던 중 어느 순간 이강인이라는 선수에게 사랑에 빠졌다. 파리 생제르맹에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프랑스 리그를 찾아서 보진 않기 때문에 그의 플레이를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경기를 보고 나니 사람들이 왜 이강인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됐다. 솔직히 중반부까지는 우리 바레인이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강인의 슈팅은 우리 바레인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이강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만약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만 바레인 편으로 들어왔다면 우리가 한국을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의 활약은 정말 놀라웠다. 하지만 그의 활약은 상대편들이 보여주는 활약처럼 기분이 나쁘지 않다. 그의 플레이는 항상 놀랍기 때문이다. 그의 플레이를 보면 감탄이 나오며 그가 상대편의 선수라는 생각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의 활약을 기다리게 된다. 나는 스페인 리그의 팬이지만 그 때문에 프랑스 리그도 찾아볼 것 같은 느낌이다. 그의 플레이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것 같다. 프랑스의 축구는 화려하고 영리하고 기가 막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보니 그 말과 완벽히 맞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프랑스의 머리를 가지고 아르헨티나의 드리블 능력을 가진 미친 선수다. 축구를 보기에 즐거운 스포츠로 만들어주는 선수들은 이강인 같은 선수다. 우리 바레인 선수들은 이번에 졌지만 이러한 한국 선수들과 전반까지만 해도 비등비등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번 리그는 한국과 우리 팀이 리그 상위권이 되지 않을까 싶다. 말레이시아와의 경기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한편 바레인의 첫 골은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충격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기재 선수의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패스 실수로 시작된 바레인의 공격이 결국 골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을 본 클린스만 감독은 바로 이기재 선수를 교체시켰으나 여전히 이러한 이기재 선수를 비판하는 한국 팬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경기가 충격적이었다고 말하는 해외 팬들의 댓글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한 중국인 네티즌은 이번 경기를 보면서 중국이 한국을 이길 수도 있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희망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중국한테 질 것 같지는 않지만 댓글이 참 웃겨서 가져왔습니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랬는데요. 이번 경기를 보고 느낀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중국이 충분히 한국을 이길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한국에서 뛰는 유럽파 선수들은 잘한다는 것은 인정하다. 그들은 현재 유럽에서도 전무후무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실력에 대해서 까내리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억지로 까내리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하지만 한국의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과 섞이지 못한다는 느낌을 크게 받았다. 많은 공격수들이 실수를 했고 수비수들도 실수를 했다. 그러한 실수는 중국 선수들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실수들. 이번 경기를 보고 국내 리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다. 한국에는 K리그라는 리그가 존재한다. 이름도 마치 무슨 K-팝처럼 느껴진다. 그들은 알파벳 K에 대해 집착이 정말 심하다. 하지만 한국의 K리그는 중국의 리그보다는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바레인전을 보니 그러했다. 경기가 전체적으로 손흥민이 그려가는 그대로 흘러갔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은 이강인이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유명한 선수들이기에 딱히 설명하지는 않겠다. 결국 한국은 해외파 선수빨 팀이라는 것이다. 이번 경기가 끝나고 한국인 네티즌들이 중국 축구 유튜브에 들어와서 테러를 했다고 한다. 편파 판정을 했다는 것인데 내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한국인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를 법한 장면들이 몇 개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절대 편파 판정이 아니었다. 심판의 국적이 중국이라는 이유로 그가 하는 판정은 전부 편파일 것이라고 말하는 한국인들. 정말 혐오스럽다. 그들은 항상 중국을 욕하기에 바쁘다. 나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꼭 한국이 우리 중국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면 보기 좋게 한국을 이겨주겠다. 하지만 항상 이상하게도 한국을 만나면 심판들이 우리에게 불리한 편파 판정을 한다. 항상 그래왔다. 한국인들은 중국에게 불리한 편파 판정을 한 심판은 판정을 잘한 것이라고 말해놓고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했던 심판들은 심하게 비판한다. 이중적인 민족들. 제발 한국 조금만 더 잘해서
이번 아시안컵에서 중국을 꼭 만나길 바란다. 라는 웃긴 댓글이었습니다. 참 웃겨서 가져왔는데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달린 댓글이라 달린 지 몇 분도 되지 않았지만 많은 좋아요를 받은 것을 보니 많은 중국인들의 공감을 받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렇게 많이 두드려 맞고도 아직도 공안증이 뭔지 모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꼭 한번 중국을 이번에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